모기업인 빙그레는 김원현 회장이 36% 갖고 있고 자회사 자녀 지분이 없으니까 자녀 100% 회사인 제때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당연히 제때에는 일감이 가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제때라는 기업은 작년에 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여 관련 이런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회사인 제때 실적을 굉장히 키우는 과정에서 모기업이 지금 주가를 펌핑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경영진이 그렇게 경영을 했을 때 그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이사 시스템도 한국은 안 돌아가잖아요, 상법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많은 이유가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증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지 못했던, 막을 수 없게 만들었던 과거 재판부의 판단,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단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그런 판단, 이런 여러 가지 판단 부분에서 우리나라 상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시스템이 안 작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증시가 소위 꼬라박은 거죠. 그래서 돈들이 다 그냥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그 징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20년에 연합에서 낸 그림인데, A사를 자녀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B사, 그러니까 A사가 시혜법인이 모기업이죠. 모기업의 부모 소유이고, B사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신설법인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이 발생하고, 또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를 이제 현행 어떤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이런 걸 일감 몰아주기라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서 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그리고 뭐 금투세라든가 이런 걸 만들곤 했었습니다. 근데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적 관계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고 특수관계인 보통 자녀인데요, 자녀들이 100% 보유한 그런 신설회사가 밖에서는 클 수 없는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일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뭐 옛날 사례로도 현대 글로비스 같은 회사나 아니면 에버랜드,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의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 그 회사들은 부정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 영역이니까 그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방식을 쓰면서 재계에서 뭐 소위 세대를 이어가지고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요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표준화된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요즘 다 따라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모기업의 부가 편법의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만 가버리니까 결국에는 빨대 꽂혀가지고 좀비처럼 메말라 갈 수가 있거든요, 모기업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모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이런 게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아이스크림의 브라보콘이라고 있는데, 그 브라보콘 아시죠? 브라보콘의 그 과자, 콘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콘과자 만드는 회사가 바뀌었더니 공정위가 칼을 뽑았어요. 이게 9월 말에 있었던 한겨레 박지영 기자 기사인데, 기사가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빙그레 브라보콘의 콘을 만드는 동산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1985년부터 콘 과자를 생산한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그 빙그레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여기가 발주처거든요. 그 혜태 아이스크림과 거래가 어느 날 갑자기 종료가 됐습니다. 동산산업은 2003년에 이제 혜태제과로부터 24억 정도 들여서,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설비 투자하라고 한 것처럼 그 혜태제과한테서 이 기계 사들여가지고 콘과자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계를 사들여서 콘과자를 생산해서 2대는 4대 중 2대가 전용 기계니까 사실상 그 혜태제과, 혜태 아이스크림의 이제 외부 뭐 사실상 뭐라 그럴까, 협력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계약 거래가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브라보콘의 콘과자는 그 빙그레 자회사 중에 제때라는 어떤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작년 10월에 공교롭게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시작을 하고 이 회사는 11월에 거래가 끝났어요. 그래서 구조를 뜯어봤는데 그 한겨레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기업인 빙그레는 김호연 회장, 이분은 55년생인데 김호연 회장이 36% 갖고 있고 자회사 자녀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지분이 없으니까, 게다가 빙그레는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제때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장남인 김동완 씨가 33.34%, 나머지 66.66은 장녀하고 차남이 동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자녀 100% 회사입니다. 자녀 100% 회사인 제때를 만들었고, 제때는 또 빙그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99%. 근데 지금 1.99%인데 제때가 엄청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빙그레 자회사하고 특수관계인, 자녀라는 엄청난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때는 일감이 가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제때라는 기업은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빙그레 관련 매출을 보면은 어쨌든 500억대에서부터 1000억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특수관계 기업끼리 매출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일감 몰아주기 경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경고를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소위 일반 매출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매출 펌핑하기 제일 좋은 게 보통 건설 매출이나 물류 유통 매출 이런 걸 가지고 펌핑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은 큰데 마진은 작은 대표적인 산업이어가지고 마진은 이제 알짜 부분에서 좀 받고 매출은 이제 매출을 사실상 찍으면 되는 방식이어가지고 이런 방식도 정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 비중을 특관 기업 매출 비중을 낮추면은 일감 몰아주기 그 예봉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감사의 예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만들죠. 근데 어쨌든 한겨레 기준으로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 천준범 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전형적인 지분승계 작업으로 보인다. 수치상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진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정위가 드디어 브라보콘 사건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브라보콘 사건. 저도 브라보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분노가 좀 올라와가지고 일단 빙그레의 그 혜태 아이스크림하고 제때라는 그 자회사 간에 그 거래가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거래선이 변경됐잖아요. 동산산업에서.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요 사업을 했는데 11월에 거래처가 끊기고 제때가 요 사업을 가져갔으니까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튼 공정위가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냄새가 확 나는 게 전자공시를 보면은 모회사인 빙그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는 없어요. 보면은 주식회사 빙그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가 없는데 오직 주식회사 제때만이 빙그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빙그레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자기 자식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회사죠. 결국 제때는 모기업 지분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모기업 지분은 필요 없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기업 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빙그레 지분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55년생인 김호연 님이 36.75%, 김구재단, 제때, 합산특권이 약 41% 갖고 있습니다. 모 회사에 자녀 지분이 없으니까 자녀한테 회사의 경영을 소위 승계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을 아직 썼다고 명확하게, 그거는 나중에 공정위가 밝혀주겠지만 한겨레에서는 이거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빙그레는 상장기업입니다. 시총 6천억 정도 되고요. 올해 6월이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11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61,700원이고, 그리고 징역 관련 이런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회사인 제때 실적을 굉장히 키우는 과정에서 모회사인 빙그레 주가가 소위 크게 랠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를 발주처인, 그러니까 모기업이 원하겠죠. 모기업이 지금 주가를 펌핑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경영진이 그렇게 경영을 했을 때 그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이사 시스템도 한국은 안 돌아가잖아요, 상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금투세 개정과 함께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에 있어서 한국이 견제가 안 되는 거, 이런 거가 우리나라 증시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조직 소속이고 기업 소속이고, 그리고 그 회사로 뭐 소위 이런저런 나중에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나 홀로 독고다이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 역시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들이 살려주겠지라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부동산 대비해서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많은 이유가 있는데 세금은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 문제인 거고요.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편법 증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지 못했던 그런 막을 수 없게 만들었던 과거 재판부의 판단,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단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그런 판단, 이런 여러 가지 판단 부분에서 우리나라 상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시스템이 안 작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증시가 소위 꼬라박은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꼬라박은 거고 돈들이 다 그냥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금투세로 주식시장 선진화를 뭐 다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상법 개정이 정말 꼭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 일단 정말 이 회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면은 자제할 만도 하잖아요. 자제할 만도 한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물론 회사는 항변을 할 겁니다. 제 때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매출 4, 5천억 나오는 기업이고 뭐 특권인과의 거래에서는 아무런 하도급여 위반이 없고 정상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소위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일 수처럼 보이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처럼 해석을 할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을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타 국가가 하고 있는 배당을 대주주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다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 배당을 한국에서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배당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이거든요. 종합소득이 되게 되면은 10억 원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다 종소세인 세율 49.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배당소득세제가 20%이기 때문에 배당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20% 세금을 내니까 배당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라는 그것만 시장 전체 수익률인데 외국은 주가 상승률에다가 배당 수익률을 더해가지고 총 시장 수익률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죠. 대만부터 시작해서 일본, 미국 다 한국보다 이런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거든요. 한국은 배당을 통해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녀들한테 그냥 배당만 주더라도 뭐 가업을 승계한다거나 아니면 자산을 승계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배당세가 높다 보니까 대주주가 이런 방식을 안 쓰고 편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편법으로 그 부를 승계하거나 아니면 편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가지고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그러니까 세대를 승계하는 경영을 명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회사가 키우기 쉽겠어요. 모기업이 계속 발주 주는데 그냥 자기 나는 바지 사람만 되고 있어도 그냥 그 회사 계속 성장할 거니까 경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소위 묘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경영을 잘 못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 모기업에 투자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법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지켜봐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변태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사나 자녀들의 소유 기업들을 키우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후진국화, 증시 후진국화의 주범 중에 하나고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저는 금투세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배당을 금투세로 넣으면은 아마 대주주들이 자기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배당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마치 대주주만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치 대주주들의 그 대변인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배당조차 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감 몰아주기든 뭐가 됐던 다른 방식을 써가지고 모기업의 그 재원을 전부 이쪽으로 빼버리니까 다른 주주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시스템도 일단 정비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자는 것이 경영권 세습을 인정해주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가 승계되는 거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경영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봐왔으니까 잘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경영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금 막 유통회사들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 경영이냐 전문 경영이냐에는 정답이 없고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못하는데
그거를 가져가려고 편법을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잘하는 사람 안 올려주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을 옮기자는 거는 경영을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해서 이번 11일에 뭐 금투세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데, 금투세와 함께 일단은 상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정비를 통해서 결국 뭘 막는다? 이런 의심 사례. 이거는 확정 사례는 아니고 공정위가 발표하면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의심 사례들이 안 생기게 되는 단초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도 하고 그렇게 증시를 살려야 부동산으로 돈이 덜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